검찰로 넘어가기 전 경찰서에서 나온 차철남입니다. 신상이 공개됐지만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차철남은 아무 말 없이 호송 차량에 올라탔습니다. 흉기랑 휴대폰 어디다 버리셨습니까? 추가 범죄 계획 있으셨거나 피해자분들한테 하실 말씀 없으세요? 구속 상태로 보강 수사를 벌인 경찰은 이달 초부터 차철남이 3천만 원을 갚지 않은 중국인 형제를 살해하려고 계획했다고 밝혔습니다. 살해 후 어차피 검거될 거라 판단한 차철남은 멀리 도망하지 않고 평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졌던 편의점 주인과 집 주인에게도 범행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차철남에 대해 프로파일러 면담과 반사회적 인격장애 진단 검사를 한 경찰은 차 씨가 사이코패스가 아니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마약 검사에서도 음성이 나온 차철남은 정신질환 치료 이력 역시 없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살인과 살인 미수에 차철남이 숨진 피해자의 차와 도주 당시 길에 세워둔 자전거를 탄 점 등 2건의 절도 혐의까지 더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으러 유치장에서 나온 차철남입니다. 사망한 형제에 대한 질문엔 굳게 입을 닫은 채 자신이 흉기로 크게 다치게 한 피해자들에 대해선 살해 의도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편의점 주인이랑 집주인도 살해 의도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차철남은 오히려 모든 잘못이 다친 피해자들에게 있다는 듯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소시오패스 나르시시스트 전형입니다. 아주 나쁜 인간들입니다. 6시간에 걸친 심사 끝에 법원은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차철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경찰은 구속된 차철남에 대한 보강 수사를 통해 차 씨가 주장한 범행 동기의 신빙성을 따져볼 방침입니다. 지난 19일 경기도 화성시 동탄 호수공원에서 시민 5명을 흉기로 위협한 40대 중국인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도 열렸습니다. 수원지법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4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긴급 체포 후 경찰서로 압송되는 차철남입니다. 범행 동기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차철남은 돈 문제를 이유로 들었습니다. 저한테 돈을 꺼갖고 그걸 갚지 않고 시비는시. 돈 문제는 집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50대 중국인 형제와 관련된 걸로 보입니다. 경찰 조사에서도 숨진 형제에게 수차례에 걸쳐 3천만 원 정도를 빌려줬는데 갚지 않아 범행을 계획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지난 17일 술을 마시자며 숨진 중국인 중 형을 이곳 집으로 초대한 차철남은 미리 준비한 둔기로 피해자를 살해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1시간쯤 뒤엔 동생이 있는 집으로 찾아가 동생도 둔기로 살해했습니다. 편의점 주인과 길에서 벌어진 차철남의 집 건물주에 대한 공격은 두 사람이 차 씨에 대해 험담하거나 무시하는 말을 한 것에 앙심을 품은 것으로 보입니다. 공주가 여기 서 있고 여기서 일을 치고 올라가는데 거기 떳떳한 거죠. 아니면 먼저 가서 기다렸던가. 경찰은 살인과 살인 미수 혐의로 차철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어제 하루 차철남 사건과 함께 경기 화성시 동탄과 병점에서도 2건의 중국인 흉기 난동 사건이 더 벌어지면서 시민들은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경기도 시흥의 한 편의점입니다. 오늘 오전 9시 반쯤 이곳에서 50대 중국인 남성이 60대 여성 점주를 흉기로 찌르고 달아났습니다. 목과 배를 심하게 다친 여성은 다행히 생명엔 지장이 없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다 오고 아줌마가 괜찮아 아줌마인데 왜 그런지 말이야. 그런데 4시간 뒤인 오후 1시 반쯤 800m 정도 떨어진 이곳 체육공원에서도 70대 남성이 같은 중국인 용의자가 휘두른 흉기에 배를 찔려 크게 다쳤습니다. 앞서 오늘 오전 11시쯤 편의점 주인을 찌르고 도주한 용의자의 집을 수색한 경찰은 집 안에서 남성의 시신 한 구를 발견했습니다. 이어 오후 2시엔 인근 주택에서 또 다른 시신 한 구가 발견됐는데 사망자 둘은 형제 사이로 알려졌습니다. 시신 모두 사망한 지 며칠이 지난 걸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이 모든 사건이 동일범의 소행으로 보고 도주한 피의자를 공개 수배하고 뒤를 쫓고 있습니다. 경찰이 공개한 피의자는 1968년생, 키는 170cm 정도의 보통 체격으로 이름은 차철남입니다.